7위 시그니처 해체. 올해는 유독 인지도 있는 걸그룹들의 해체 또는 계약 해지 소식이 많습니다. 올해 새로운 워터밤 여신으로 이름을 알린 지원이 소속된 걸그룹 시그니처가 데뷔 4년 만에 해체 소식을 알렸는데요. 시그니처의 소속사 C9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와 멤버들이 상호 간 대화를 통해 팀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멤버 7인 전원의 전속 계약을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종료하며 11월 30일부로 그룹 활동 역시 종료한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4월 체리 블렛의 데뷔 5년 만에 활동 종료, 네이처의 데뷔 6년 만에 활동 종료, 그리고 위키미키의 활동 종료 소식이 있었죠. 또한 지난주에는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나와 만든 유닛그룹 루셈블과 올여름 슈퍼소닉으로 K-팝 팬들을 시원하게 해준 프로미스9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를 알리며 해당 그룹의 팬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멤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중인데요. 내년에는 K-팝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그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위 해외 매체가 평가한 올해의 K-팝. 올 한해 K-팝은 해외에서도 인정할 만한 멋진 노래들을 들려주었는데요. 12월이 되자 해외 유력 음악 전문 매거진에서는 2024년 최고의 노래들을 소개해주었는데 그 안에는 K-팝도 몇 곡이나 들어있었죠. 먼저 영국의 음악 전문 매거진 NME는 2024년 최고의 노래 50선을 발표하였는데 올해 국내 최고 히트곡이라 할 수 있는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무려 9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루노마스와의 협업으로 놀라운 화제성을 보여준 로제의 아파트가 14위를 했죠. 이 외에도 올해 초 데뷔곡으로 신드롬을 보여준 아일릿의 마그네틱이 27위,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캐츠아이의 터치가 43위, 시원한 여름을 들려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스티키가 4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거진 롤링스톤에서도 2024년 최고의 노래 100선을 발표하였는데 로제의 아파트를 21위로 선정하며 매력적인 캔디 코팅 펑크팝 비트라고 소개했고, 뉴진스의 하우스윗을 35위로 선정하며 에너지 넘치는 일렉트로팝 비트와 밝고 울림이 있는 보컬이 데뷔를 이룬다고 소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해외의 유력 매체들도 한 해 최고의 노래를 소개할 때 K-팝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5위 케플러 샤우팅의 구조신호? 서바이벌 프로젝트 걸그룹 중 최초로 계약 연장에 성공하여 멋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케플러의 멤버 중 중국인 멤버 샤오팅에게 팬들이 걱정할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 케플러의 소속사는 샤오팅의 활동 계획에 대한 공지를 올렸는데요. 샤오팅의 원 소속사와 논의한 결과 이번 12월 한 달은 샤오팅이 중국에서 더 많은 개인 활동을 진행하며 12월 예정된 케플러 활동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공지였죠. 이러한 소식에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K-팝 팬들은 과거 몇몇 중국인 K-팝 아이돌들처럼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었는데요. 케플러 팬들은 얼마 전 샤오팅이 SNS를 통해 올린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 짤 때문에 더욱 걱정이 깊어졌죠. 중국의 팬들이 샤오팅이 팬사인회에 불참한다는 사실을 보고 샤오팅의 소속사에 확인해보니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 사건으로 인하여 샤오팅의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케플러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죠. 이러한 소식이 올라온 후 샤오팅이 피노키오 짤을 SNS에 올려 팬들은 샤오팅의 원 소속사가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추측 중인데요. 불안해하는 팬들을 위해 샤오팅은 유료 소통 어플을 통해 자신은 케플러와 계속 같이 하고 싶으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4위 돌아오는 여자친구. 지난 9월 걸그룹 여자친구가 내년 데뷔 10주년을 맞아 오는 1월 특별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선언했었는데요. 얼마 전 특별한 프로젝트의 내용이 공개되었죠. 여자친구가 내년 1월 13일 스페셜 앨범 시즌 오브 메모리즈를 발매합니다. 여자친구의 데뷔 앨범인 시즌 오브 글래스와 이어지는 새로운 앨범의 이름에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팬들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벌써부터 기대 중인데요. 여자친구 공식 유튜브에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시즌 오브 메모리즈 티저 영상에서 들리는 오늘부터 우리는의 멜로디에 많은 버디들이 감동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는 새 앨범 발매에서 끝이 아니었죠. 오는 1월 18일과 19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1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번 앨범과 콘서트는 여자친구의 팬들인 버디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는 6 멤버들의 바람이 모여 성사되었죠. 여자친구 팬들은 정말 행복하게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3위 더보이즈 상표권 분쟁의 진실은?
12월 5일 더보이즈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고 모든 멤버가 새로운 소속사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더보이즈 이름에 대한 상표권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보이즈의 새로운 소속사인 100 측은 공식 입장문으로 더보이즈의 이전 소속사인 IST 엔터와 상표권 관련 협상을 했지만 IST 엔터 측의 무리한 협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하며 최종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더 좋은 브랜드 네임을 준비하겠다고 했죠. 이와 함께 한 언론에서는 더보이즈 전 소속사가 구 앨범 및 콘텐츠 수익 정산은 1년만 하겠다. IST 엔터 측이 마스터권을 소유하고 있는 음원 및 콘텐츠를 리마스터 리메이크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다. 더보이즈 상품 재고를 판매하게 해달라는 3가지 조건을 내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보이즈 현 소속사의 이러한 주장에 전 소속사는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IST 엔터 측은 더보이즈 상표권 무상 사용 권리를 현 소속사가 아닌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제공하려고 했으며 상표권 값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현 소속사가 멤버들에게 올 상표권을 일부러 협상을 결렬하여 갈취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성명문을 내기도 했죠. 이에 더보이즈의 현 소속사는 또 다른 입장문으로 전 소속사가 상표권이 아닌 상표 사용권을 제공한 것이기에 무상 제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보이즈 멤버 뉴는 팬들을 위해 현 소속사가 멤버들로부터 상표권을 갈취하려는 것이 아니며 아직 양 소속사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유료 소통 어플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더보이즈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상표권부터 이전 음원들을 사용하기 위한 마스터권에 대한 협상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보이즈가 앞으로도 멋진 활동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2위 미니진 진실공방. 디스패치가 미니진 전 대표에 대한 폭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멤버들은 미니진 전 대표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디스패치가 확보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내용,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을 매니저와 회사는 몰랐지만 미니진 전 대표는 알고 있었다는 내용, 미니진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의 가족을 통해서 다보링크라는 투자 의지가 있는 회사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미니진 전 대표가 어떤 투자자도 만나지 않았다는 입장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또한 디스패치는 미니진 전 대표가 하이브 고위 임원들에게 사랑의 주술을 걸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니진 전 대표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공식 입장을 내었는데요. 이번 보도를 한 디스패치의 기자들은 진실과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에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말했죠. 따라서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 홍보 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도 결국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어는 계약 해지를 주장한 뉴진스의 입장과 달리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죠. 어두어는 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으로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으로만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소송이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1위 뉴진스의 충격적인 입장문.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 소식에 충격적인 입장문을 내었는데요. 뉴진스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하는 계약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전속계약서에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뉴진스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29일부로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이 뒤에 이어졌는데요. 뉴진스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었는데 어도어와 하이브는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디들에게서 노트북을 빼앗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뉴진스는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후 한 언론에서는 뉴진스의 입장문을 보도하며 이와 함께 어도어의 관계자가 말하길 퍼디 및 구성원들과 불필요한 잦은 면담과 괴롭힘이 있었고 매니저들에게는 개인 핸드폰 요구, 집에 가지 못하게 강제로 사무실에 3시간 이상 붙잡아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도 없었으며 오히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해서 업무 대기 발령 및 노트북 반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예계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연말 축제들이
남아있던 연예계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데요. 아이돌 팬들이 나라 걱정이 아닌 덕질 걱정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